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8만전자 거의 2년 만에 찍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경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랜만이야 8만전자.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물 만난 고기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삼성전자는 8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무려 18만원을 터치하려는 모습까지 나타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20%씩 급등하는 등 반도체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 또한 이렇게 정말 주도주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 또 여전히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 충분히 반도체 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연말 되면은 더 뜨거울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도체가 왜 이렇게 좋았나? 바로 마이크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내면서 달려가자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참을 수 없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성공적 상장. LG전자가 투자해서 주목을 받았던 엔젤 로보틱스, 오늘 공모가 2만원으로 시작해 5만원이 넘는 가격에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녹화 시간 기준 쓱 보니까 6만원, 7만원이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녹화 시간은 2시 30분 조금 넘는 시간인데, 지금 보니까 엔젤 로보틱스 20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면 더 큰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공모주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예측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맞습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 익항올. 이거를 잊지 마시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삼성 보픽 관련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어 보이니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기업이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까지 진행한 IMBDX 1시 반 기준 0.9개 정도가 배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후가 되면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배정 수량을 기대할 수 있겠고,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좋다 보니까 다음에 다가올 공모주도 기대가 되겠죠. 대여급이 온다고 합니다. 자, HD현대중공업의 선박 AS 사업부가 분할해서 설립된 HD현대마린, 이 친구가 상장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상 시총은 3.7조 수준이라고 하며 공모 규모는 LG엔솔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모가도 상단이 83,400원이라서 혹시나 데이터가 좋다면 더 큰 수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상장한 현대힘스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최근 조선주도 따뜻한 모습이다 보니까 기대가 클 듯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HD현대마린, 이 친구는 KB, 신한, 하나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살짝만 보도록 할게요. 최근 환율이 뭔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최근 들어 이제 코스피가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뭔가 환율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신기해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약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요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지금 미국이 경기, 그 다음에 정책 강도 측면에서 다른 나라 대비 좋기 때문에 강달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화폐보다 달러가 좋아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PC 물가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달러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당분간 1340원, 지금 라인의 박스권을 예상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루스 소셜 거래 시작. 트럼프가 다시 500대, 세계 500대 부자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루스 소셜이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트럼프는 6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4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갑자기 이렇게 상장할 수 있나 봤더니 미국에서 스펙도 있겠죠. 그래서 그 스펙이랑 스펙 합병 상장으로 어제부터 거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상장 후 35%나 급등했으며
앞으로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주가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미국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서학개미분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시나 미국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다면은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긴 하죠. 그런데 블랙록이 하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이 느낌. 그래서 블랙록은 비트코인은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채권 몇, 금 몇, 주식 몇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를 짜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트코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 근데 이거는 너무 위험자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이랑 장기 평균 상관관계를 보면은 0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금이랑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면은 이제는 채권, 주식, 금 이렇게 그냥 3개로 나눈 게 아니라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넣던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더 추가해서 4개로 이렇게 다각화하던지 그런 방법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드디어 러시아에서 입장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푸틴은 이번 테러의 수행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급진 이슬람주의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을 덧붙였는데 하지만 지금 테러를 일으킨 거는 이슬람주의자지만 그 배후에는 우크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도 이어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근거는 테러범들이 왜 우크라로 도망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도망가려고 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우크라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러시아가 확실히 2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기는 좀 매우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국민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IS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시나요? 저 기립과 히리스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10명 중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좀 더 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쌀도 많이 먹는다고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활동이 많은 18세에서 39세는 하루 1.4회가량 쌀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60세 이상은 2.2회 그러니까 쌀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 아이들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도 없고 쌀도 없는 생활이 계속 커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김 가격이 금값. 채소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김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다는 소식. 그나저나 김 가격이 왜 오르는가 봤더니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밥용 김, 돌김 등은 2월에만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김을 뭐 자주 사는 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체감이 잘 안 될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김밥집 같은 경우는 진짜로 김밥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김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작황이 부진해지며 한국산 수요가 커지고 있고 최근 또 냉동 김밥 열풍까지 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2차전지 관련 소식을 함께 봤었는데요. 최근 2차전지 주가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인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보자면은 2차전지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다 아시죠? 리튬 가격이 저점을 쳤다라는 분석이 나오며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참고로 리튬 가격은 3개월 만에 10만 위안대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튬 가격의 반등 추세에 더해 LNF, 그 다음에 삼성 SDI의 대형 수주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온다는 게 다 업황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다만 어제 함께 공부했던 2차전지 기업들 우리가 뭐 기대하는 그런 빵빵 터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찾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I 2027년 전고체 의심 안 해요. 삼성 SDI가 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삼성 SDI는 이 계획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진심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 SDI는 인터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목표를 밝힌 뒤 그때부터 겉토양이 터지고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홍콩 140년 만에 가장 더운 3월. 홍콩과 타이완이 3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고온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은 어제 무려 31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3월 기온으로만 봤을 때 140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도 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도 그만큼 더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이완의 위징은 어제 37도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 전날 자이언은 39도를 기록하는 등 홍콩과 타이완이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 올해 여름도 이거 많이 더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배출가스 감축 지원. 바이든 정부가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8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기후 대응 목적으로 하는 투자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온실가스 중 25%는 산업 부분에서 나오는데, 참고로 미국 산업 분야는 에너지, 집약 및 초대형 규모로 인해 탈탄소화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로 인해 매년 1,400만 톤의 오염가스가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데, 비유를 들자면 도로에서 300만 대 차량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이 아마도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상 고온 현상도 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빅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의 8년 만에 인수합병 대상이 대략적으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존슨 컨트롤즈의 냉난방 공조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래, 근데 요즘 핫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데 이 냉난방 공조가 나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미국 유럽에서는 탈탄소 친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수요가 커지는 중이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 친구가 힘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의 스마트 빌딩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2명 중 1명은 조용한 퇴사. 직장인들 중 2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조용한 퇴사는 무단 결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회사의 연봉, 복지에 대한 불만, 회사 일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 이직 준비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샤오미 전기차 공개. 드디어 샤오미 전기차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맥라렌, 뒤는 포르쉐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테무에서 따로 산 다음에 조립한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평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 샤오미라고 적힌 거, 이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은 아직까진 미공개지만 5천만원 안팎의 가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3단계, 자동주차 기능 등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 대륙의 실소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밸류업. 지금 보니까 효과는 확실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던 밸류업. 그러나 지금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가 드디어 PBR1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스닥도 1.9 정도에서 2.04까지 높아지는 모습.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지난달 5%, 이번 달 4% 상승으로 뜨거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1월달 기억나시나요? 그때 증시가 많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부 다 뚫고 올라가는, 모든 게 다 돌고 도는구나. 떨어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또 떨어짐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